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바이스 관리에서 핸드폰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점점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또는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 이유는 이 안드로이드 기기는 기본적으로 쓸수록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 프로그램들 사용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점점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우선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설정 있죠?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자, 쭉 올라가시다 보면 디바이스 관리라고 나옵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저장 공간과 램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주셔도 항상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장 공간, 휴대전화에 불필요한 파일이 있다고 그러죠. 저장 공간 확보하고 성능 최적화를 하면 지금 해결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자, 지금 100 중에 64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해결합니다. 해결. 자, 1.6기가 정리 가능하다고 나오죠? 네, 해결합니다. 그러면, 자, 배터리나 악성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해줘요. 자, 그래서 사용 중이 아닌 앱도 지금 종료를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 100 아주 좋다고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램 가봅니다. 램. 자, 그러면 지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 중이 아닌 앱을 정리해서 램을 확보하세요. 그죠? 지금 여기가 이거저거 막 쓰다 보면 그 램에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 막 올라갑니다. 예, 메모리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액세스 도말, 메시지 설정,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건데도 돼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 눌러주겠죠? 그러면 싹 정리를 해줘서 필요 없는 것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90.4메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 가능 예비 공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앱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또 다운받고 하시다 보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앱을 다운받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앱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여기 디바이스 보호에 들어갑니다. 가셔서 휴대전화 검사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휴대전화 검사를 가끔이라도 해주면 여러분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뭐 악성 앱으로 해서 정보가 노출이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보호에서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3개가 항상 한 뭐 2주에 한 번 정도 또는 1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저장 공간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가보시면 자, 지금 배터리 사용 내역 이렇게 나오죠. 88%고 3일 8시간씩 사용 안함, 절전 모드, 절전, 초절전 이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절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실행 중이 아닌 앱에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절전 상태로 전환하려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앱은 배터리 광탈이야 막 이러죠. 한번 그 앱을 다운받았더니만 막 배터리가 엄청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요런 것들을 안 눌러놔서 그래요. 그래서 앱별 배터리 사용 관리. 그래서 실행 중이 아닌 앱에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절전 상태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절전 상태로 전환을 해주면 점점 절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앱은 전부 절전 상태로 전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를 훨씬 여러분이 길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잘만 사용해도 여러분이 핸드폰을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한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의 유용한 기능의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정 기능 안에 있는 유용한 기능은 진짜 말 그대로 유용한 기능이 많이 있어요. 예, 한번 보시면은요. 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자, 어디 책상에 올려놓거나 하고 보고 있으면 저절로 꺼져버린다든지 화면이 그렇게 돼버리죠. 자, 이럴 때 스마트 스테이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요. 전면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화면이 꺼지지 않고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을 때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곳, 전면 카메라, 다른 앱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꺼져버리면 되게 귀찮죠. 근데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이런 게 스마트 스테이 기능이고요. 자, 게임 지원은 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손 조작 모드 한번 볼까요? 자, 화면 하단 모서리를 대각선 위로 밀면 화면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애플 같은 것들은 핸드폰이 위에 이렇게 내려와서 한 손으로 할 때 좀 편리하게 잡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런 기능으로 지원을 하게 되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자, 한 손 조작 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러면 한 손으로도 조작하기 굉장히 쉽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어든 화면 바깥 부분을 누르면 다시 전체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홈 버튼 3번 누르면 버튼이 되고요. 카메라 빠른 시작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스마트 캡처가 있어요. 화면을 캡처한 후 추가 옵션 표시해요. 자, 이렇게 지금 손이 지나가죠. 이거는 핸드폰 화면 위에 손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손날 있죠, 손날. 제가 지금 이게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제 손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손에 손날 부분을 화면에 대고 쓱 밀어주면 자,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것도. 자, 근데 손날이 고루 닿아야지 앞쪽만 닿는다든지 뒤쪽만 닿으면 잘 안 돼요. 고루 접촉이 되게끔 밀어주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알림 있죠? 이렇게 보시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을 때 부재중 전화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으면 진동으로 이렇게 알려주죠. 자, 요것도 굉장히 편한데 이것도 의외로 꺼놓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꼭 켜놓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듀얼 메신저죠. 앱을 하나를 더 설치해서 각각 계정을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똑같은 앱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 많이들 또 쓰세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톡 앱 같은 것들은 그렇게 쓰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번호가 하나면 안 돼요. 카카오톡 같은 거는 번호가 2개여야 하기 때문에 한 핸드폰에 번호를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설치해서 보안 폴더 같은 데 넣어서 쓰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듀얼 메신저도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뭐 SOS 메시지 보내기도 뭐 받는 사람한테 이제 전원 버튼을 빠르게 3번 누르면 SOS 메시지가 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쓸모가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들 계실 때는 요거 설치를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화번호만 추가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자, 여기 있는 전원 버튼 빠르게 3번 누르면 SOS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용한 기능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모르면 불편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진들을 찍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이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많은데 그거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누르시고 들어오면요.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두 개로 나뉘게 되겠죠. 후면 카메라부터 보면요. 사진 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4:3, 16:9, 1:1 이렇게 나오죠. 이 1:1은 요새 인스타에서 많이 쓰죠. 1:1 사진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또 자르고 하면 굉장히 귀찮죠.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1:1로 찍어버리면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런 사진 가지고 영상도 많이 만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상과 사진의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얹을 때 애로사항이 많아요. 잘라야 된다든지 안 나오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실 때는 16:9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사진은 4:3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다 화면이 16:9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영상과 관련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로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차이가 크죠. 예, 그래서 뭐 영상에 좀 쓰실 수 있겠다 싶을 때는 되도록이면 큰 사이즈로 찍으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영상을 이제 아직은 안 하시겠지만 하시는 분은 나중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동영상 크기가 나오네요. 동영상 크기는 1:1은 거의 안 쓰겠죠. 그 다음에 VGA도 필요 없어요. 자, 기본 최소한도 HD급은 돼야지만 어디 뭐 올리거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HD 나오죠. 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인스타에 올려야 된다 이런 특이한 경우는 1:1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이머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초 누르고요. 사진으로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찰칵 지키게 됩니다. 요게 타이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촬영 방법이 있죠. 자, 여기는 촬영 방법이 없어요. 후면은. 근데 전면은 촬영 방법이 있네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요것은 셀카 찍을 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을 눌러서 셀프샷을 촬영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면 사진을 자동으로 촬영한다고 하죠. 자, 손바닥을 내밀면 촬영이 가능해요. 예, 한번 볼까요? 셀프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손바닥을 한번 내밀어 볼게요. 그리고 감지하고 바로 찍히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손바닥이 앞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고 빼는 거죠. 그러면 찍히게 되겠죠. 자, 보통 셀카를 찍을 때도 그렇고 자, 버튼을 누르다 보면 화면이 흔들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음성으로 촬영이 가능하죠. 자, 이 음성을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우리가 셀카를 찍던 아니면 상대편을 찍던 간에 이 핸드폰을 손으로 붙잡고 찍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누를 때도 화면이 자꾸 흔들려서 깔끔하게 깨끗한 화면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음성 촬영을 이용을 해서 아주 쉽게 찍을 수가 있죠. 스마일, 김치, 촬영 또는 찰칵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이라고 그러면 동영상이 촬영되네요. 해볼까요? 촬영, 김치, 그 다음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촬영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기본 기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스플레이 설정의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시고요. 자, 디스플레이로 들어왔어요. 여기 있죠? 자,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밝기나 뭐 이런 거는 다 아시는데, 여기 보면 블루 라이트 필터라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밤에 자주 보다 보면 잠이 안 와요. 블루 라이트는.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예약 시간에 켜기로 해놓으면 일몰에서 일출까지 이렇게 해서 알아서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깜깜한, 요새는 뭐 이불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많이들 보죠. 그런데 이 파란색 화면이 보이면 잠을 좀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글꼴 및 화면 확대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다 조절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 화면 모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화면 최적화, 아몰레드 영상, 그 다음에 아몰레드 사진, 그 다음에 기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최적화와 영화 사진 보시면 색상이 선명도가 좀 틀려지죠. 이렇게 해서 좀 보실 때 나은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차갑게 보인다든지 하면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해서 좀 부드럽거나 따뜻하게 이렇게 연출을 좀 해줍니다. 홈화면 보시면 홈화면 구성에 들어가시면, 자, 우리가 갤럭시 같은 것들 보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쳐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필요한 앱들을 바깥으로 빼놓고 하죠. 이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놓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이제 옮기지 않고도 여기 있는 설정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에서 홈화면 들어가셔가지고요. 홈화면 구성 들어가시면, 자, 요렇게 눌러서 아예 그냥 다 빼버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앱스 화면을 따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처음 좀 쓰시는 분들이 이런 거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안 보인다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체크가 돼서 가려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안 보일 때는 이런 것들 여기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게 체크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서 꼭 한번 확인을 하시면 쉽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앱을 다운받으면 어디로 들어?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죠. 여기 안 들어오고요.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할 때마다 빼고 굉장히 귀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서 홈 화면에 앱 추가에 클릭을 해주시면 앱스로 안 들어가고 바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쉬운 사용 모드예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약간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해 하실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간단하게 구성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크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죠. 요 기본 모드로 안 쓰시고 쉬운 사용 모드로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요겁니다. 오작동 필터예요. 오작동 방지 필터. 저 같은 경우도 주머니에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다니다가 엉뚱한 데 전화가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요거를 켜놓으면 그렇게 눌리는 걸 방지해요. 어두운 곳에서는 이 눌리는 걸 아예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켜놓고 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것들은 일종의 팁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간단한 팁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의 보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설정 화면에서 생체 및 보안이라고 있어요. 이 생체 및 보안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자, 첫 번째 보안 폴더라고 있죠. 자, 이 보안 폴더는 중요한 파일이나 앱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안 폴더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 보안 폴더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뭐 앱이라든지 또는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앱을 이 보안 폴더에다 복사해서 쓰게 되면 계정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삼성 계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누르면 이제 삼성 계정으로 해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지만 가능하겠죠.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식으로 가입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뭐 따로 일일이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에 내려가면요, SD카드 암호화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SD카드에 암호화를 해서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꼽는 걸 한번 배워봤었는데, 자, 그 SD카드에 암호화를 시켜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딴 사람은 내 이 핸드폰 외에 딴 사람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서는 암호화가 돼서 읽을 수가 없어요. 아주 보안에는 아주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해주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시간은 많이 걸려요. 예, 대략 뭐 70메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작으니까 보여드리려고 작게 해서 금방 암호화가 되는데 용량이 많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에 연결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배터리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암호화 해제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까 암호화 했죠. 그럼 이번에는 또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 압축한 이 SD 카드를 다시 암호화를 해주게 되겠어요. 아주 간편하게 해제했다, 암호화했다, 해제했다, 암호화했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편리하게 보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안은 뭐예요? 디바이스 켤 때마다 보호할 수 있죠. 잠금 방식 설정하면 뭐 패턴을 준다든지 비밀번호, 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생체 인식으로 해서 가능하게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해보셨을 테니까 이런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도 또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기타 보안 설정 들어가시면 유심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심 설정에 가시면 유심 카드 잠금 설정이 있고요. 자, 요 밑에 보시면 다른 유심 사용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어떨 때 쓰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분실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다른 유심을 꽂아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은 개인 정보들을 그 사람이 다 쓸 수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한할 때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내가 핸드폰을 어디 놔두고 잠깐 갔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핸드폰을 놔두고 어디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몰래 그 사람의 정보를 빼내려고 할 때 다른 유심을 꽂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전부 제한할 수 있는 게 다른 유심 사용 제한입니다.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이 핸드폰을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유심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안을 여러 가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의 녹음 기능 2가지와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 그리고 저장 공간을 늘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화 녹음이고요. 하나는 음성 메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통화 녹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114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쪽에 녹음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녹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녹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녹음을 다 하신 다음에는 녹음 중지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녹음 기능은 여기서 음성 메모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여기에 음성 녹음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음성 녹음에서도 녹음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녹음이 되게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일반 들어가셔서 녹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갤럭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멈춤 눌렀죠? 자, 스톱합니다. 그러면 녹음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죠? 나중에 이 저장 위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텍스트 변환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5분까지 음성이 녹음이 되는데, 이거는 녹음을 하는 순간 바로바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텍스트도 또 따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텍스트로 음성을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은 아니고요. app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되겠죠? 자, 멈춤했습니다. 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은 어디 있느냐? 자, 파일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삼성 앱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 파일 들어가시게 되면 휴대전화에 내장 메모리, SD카드 이렇게 있죠. 자, 이 안에 일단은 저장이 됩니다. 내 파일 안에. 그러면 오디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자, 콜, 보이스 레코더, 그죠? 자, 콜 하게 되면 통화를 녹음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 또 오디오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보이스 레코더 들어가시면 음성 메모가 저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녹음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서로 들어갑니다. 문서로 들어가면 자, 보이스 레코더라고 해서 또 하나가 나오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금방 녹음한 것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을 녹음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도 한번 봤는데요. 이 핸드폰에 있는 용량이 얼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 자,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서 디바이스 관리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장 공간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32기가라고 여기 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18.7기가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3.3기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쓰다 보면 용량이 부족해져요. 자, 그러면 이 용량을 좀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핸드폰에는 유심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요새는 거의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유심을 여기 꽂게 되는데, 자, 이 유심 꽂게 되는 부분이 좀 넓은 거는 유심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가 같이 들어가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클립 아시죠? 클립 이용을 합니다. 클립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꾹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공간 안에 우리가 마이크로 SD를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16기가를 준비했습니다. 모양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거꾸로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양대로 딱 들어갑니다. 뒤쪽으로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꼭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서 다시 디바이스 관리를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저장 공간을 보시게 되면요. SD 카드 옆에 뭐가 나와요? 이거 뭡니까? 네, 이거는 지금 제가 금방 넣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파일을 한번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삼성 앱에서
내 파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장 메모리와 SD 카드라고 뜨게 되겠죠. 이 SD 카드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뭐 마이크로 SD는 얼마 안 해요. 예, 10,000원, 20,000원이면 뭐 32기가, 뭐 요새 128기가도 뭐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용량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내 아바타를 만드는 어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아바타를 만드는 앱은 애니메 페이스메이커 고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무료인 대신에 단점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떠요. 예,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제가 여지까지 써본 이런 아바타 생성하고 하는 앱 중에서는 뭐 거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눌러줍니다. 자, 로딩 되죠. 예, 이제 로딩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기본 얼굴이 나오게 돼요. 예, 그리고 웰컴 하고 나오죠. 예, 여기서 이제 해서 이제 이 얼굴을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예, 요거는 사운드를 키고 끄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요런 거는 이제 사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자, 우선 요것은 주사위를 굴려서 랜덤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다 섞어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완성된 걸 사진을 찍어주죠. 찰칵. 예,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가 세이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뭐야, 광고가 뜨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닫아주고요. 자, 우선 남자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남자. 그 다음 얼굴 모양부터 차례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건 예스 할까요? 예.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또 광고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뭐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기본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이게 리셋이죠. 그 다음 여기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얼굴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이 여러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롱, 미디움 쭉 나오죠. 네, 머리카락도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다양하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머리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 이제 고르셨으면 뭐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뭐 색을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다양한 색들을 이용을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 말고 수염이 되겠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리카락인데, 요거는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수염이고, 요것도 수염이 되겠죠. 예, 그래서 포니테일, 뭐 헤어, 그죠? 이렇게 해서 수염을 달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눈, 입, 그 다음에 눈썹, 귀, 코, 이렇게 다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입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눈썹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눈썹 색깔도 지정을 해주고요. 다시 돌아가서 코도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얼굴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연출을 해주고요.
다시 가면 손 모양도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굉장히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경까지 다 연출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배경까지 연출을 해주면 자, 완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이제 여기 가서 찰칵 하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가 또 하나 나오겠죠. 일단 광고 지나간 다음에 자, 요게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내 갤러리에 저장되게 됩니다. 네,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저장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애니메 페이스 메이커 고 이렇게 글씨만 찍혀 있고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배경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 배경을 없애버리고 자, 이 뒷부분을 이제 다른 그림하고 합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배경을 주지 마시고 여기 X 표시를 주시면 이 배경이 뚫리게 돼요. 그러면 딴 데 얹어서 이 뚫린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최소한 하얀색이라서 지우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배경이 뚫린 상태로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뚫린 상태로 하얀색 배경으로 저장되면 나중에 지우기가 훨씬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바타를